go! 달슨의 라이브! 웨인 루니도 이제 참전을 했군요. 예. 그 맨유에 필요한 공격수가 해리 케인이냐, 티모 베르너냐, 엘링 홀란드냐, 우리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참전했다는 게 좀 다른 건 아니고요. 웨인 루니가 나 같으면, 맨유에 해리 케인 무조건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자, 맨유의 최다골의 사나이 바로 누구죠? 웨인 루니입니다. 웨인 루니가 바로 맨유의 그런 해리 케인을 강추한 건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전에 같이 뛰었던 반 니스텔로이와 해리 케인을 비교를 하는 쫙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루니 좀 데려와야 된다, 케인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웨인 루니가요. 여러분들 그 더 타임즈라고 아시나요? 근데 더 선지는 쫙 있고요. 이렇게 더 타임즈는 쫙 위에 있는 아주 그 좋은 신문, 정론지라 불린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난 주말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기고를 해가지고 이제 글을 쭉 썼는데,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또 해리 케인을 지목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칼럼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신은, 그러니까 웨인 루니 자신은 뭐 게리 리네커라든지 반 니스텔로이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였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내가 좋아했던 선수, 그러니까 루니가 좋아했던 선수는 스콜스라든지 그다음에 사비아 같은 선수들이었고, 또 자기는 직접 골을 넣는 것보다 패스를 통해서 수비를 따돌리는 것, 이런 걸 상당히 즐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골을 그렇게 많이 넣나? 골을 뭐 맨유 역사상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왜 그러면 앞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 유형이라든지 자기는 약간 미드필더의 어떤 플레이들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냐면 스트라이커 얘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쭉 앞에를 한번 쭉 깐 건데요. 스트라이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정말 뛰었을 때 최고의 선수는 누구였냐고 하냐면, 이 등번호 9번의 최고의 공격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반니였다. 반 니스텔로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요새 보니까 반 니스텔로이와 가장 가까운 선수, 혹은 반 니스텔로이 이후에 가장 무서운 등번호 9번이 누굴까 봤더니 그게 바로 해리 케인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의 그런 등번호 9번 최고의 선수, 자기가 볼 때 반 이후의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맨유에 가장 필요한 포지션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등번호 9번 자리 아니냐. 바로 거기 누가 뛰어요? 사실 이번 시즌 래시포드를 위에 올려놓고 뛰다가, 원래 래시포드도 아주 전형적인 9번은 아니잖아요. 약간 윙이라든지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올려놓은 거고, 또 거기서 이제 래시포드 다치니까 긴급 지난 겨울에 이갈로 이렇게 데려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루니 입장에서는 야, 맨유가 거기 제일 필요하잖아, 데려와, 왜 고민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 니스텔로이와 그러면서 해리 케인을 비교한 게 참 재밌는데, 일단 두 선수는 참 많이 닮았다. 등번호 9번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위에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봐서 주목한 거는 포지셔닝도 포지셔닝이지만 일단은 결정력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반니스텔로이의 결정력은 정말 이 말도 안 됐어요, 진짜. 반니가 맨유에 5시즌을 뛰면서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의 스탯을 기록한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진짜. 맨유에서만 뛴 거를 놓고 보면, 와, 진짜 219경기를 뛰어가지고 150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되세요? 그림이? 예. 그러니까 이게 경기당 0.68골이에요. 거의 0.7골.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해? 이게 좀 말도 안 돼요, 진짜. 이 정도면. 예. 어마어마한 진짜 스탯을 기록할 정도로 반니의 어떤 결정력이 무시무시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루니 입장에서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딱 보기에는 해리 케인도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포함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때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해리 케인은 커리어 통산을 제가 봤더니 343경기 뛰어서 197골. 그러니까 0.57골. 역시 정말 무시무시한 스탯을 갖고 있죠. 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와, 이 두 선수 다 어떤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 이거는 뭐 정말 최고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루니가 약간 추갈못인가? 어떻게 반니와 해리 케인이 등번호 9번으로서 완전히 똑같다거나 최고의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결정력만 놓고 보면 정말 등번호 9번의 최고의 결정력인데, 해리 케인은 약간 좀 이렇게 9.5번, 역시 이런 얘기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해리 케인 같은 경우는 박스에서 머무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움직여주는, 그러면서 이제 골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직접 넣기도 하는 이런 선수라는 평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9번과 10번의 중간인 9.5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이번 시즌 해리 케인의 히트맵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때요? 박스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등번호 9번 너무 얘기하는 건 좀, 그리고 이제 그 루니의 글에 보면 클래식 뭐 등번호 9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거 약간 루니가 요새 축구 안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루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역시 루니가 그렇지 않죠. 딱 그 기고문에 또 이런 걸 씁니다. 최근에 두 시즌에 케인의 변화를 혹시 지켜봤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더 깊게 그리고 볼 뒤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스트라이커가 누가 아무리 등번호 9번이라고 해도 다 그 박스에만 있습니까? 그죠? 근데 확실히 루니가 보기에는 최근에 두 시즌 동안 케인이 좀 더 위에서 좀 더 볼 뒤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등번호 9번의 어떤 위치에 뜨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반니하고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니 스텔로이도 예전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반니가 무슨 뭐 이 피지컬이 좋았다고 해서 딱 받아나오죠 헤딩하고 이런 선수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키에도 발밑이 얼마나 부드러워서 그래서 정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루니가 그 반니와 뛰었던 플레이를 막 회상한 글을 써요. 예를 들어서 반니는 수비할 때는 상대를 한쪽으로 몰기 위한 전방 압박도 기가 막혔다. 상대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몰아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몰고 왼쪽으로 몰아라 그러면 같이 몰았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수비는 되게 조직적으로 하지만 공격은 어때요? 약간 그냥 본능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니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9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볼을 갖고 공격을 전개할 때 움직임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그 영어 표현으로는 되게 이제 그런 되게 예외적이었다. 아주 특별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브먼트에 대한 그 환상적이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만큼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선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의 해리케인의 9.5번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루니가 주목한 거 뭐냐면 최근 두 시즌 동안의 변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뛰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루니는 만약에 이제 이래서 해리케인을 내가 만약에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더 하나 더 주문하겠대요. 뭐냐면 더 높게 올라가라. 지금 최근 두 시즌 동안도 올라가 뛰었지만 더 올라가라. 미드필더는 다른 선수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더 높게 올라가서 왜 올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20야드 얘기를 합니다. 해리케인은 20야드 혹은 그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골대 쪽으로 해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때릴 때 정말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20야드가 왜 나왔을까요? 20야드가. 20야드면은 이 미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18m입니다. 여러분들 그 골대가 있고 여기 페널티 에어리어를 PK 찍는 그 안 선 있잖아요. 골대부터 거기 페널티 에어리어 요 위에까지가 몇 미터일까요? 얼마 될 것 같아? 우리 오기는? 20야드? 20야드. 16.5m. 그러니까 18m니까 좀 더 위로 거기 어디에요 그러면? 거기 페널티 여기 아니면 반원. 네. 아크. 여기까지 정도가 하면 거의 한 18m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그랬잖아요. 해리케인은 그러니까 20야드나 혹은 그 좀 더 가까운 골대 쪽에서 때릴 때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반원에서 때리거나 페널티 에어리 안쪽에서 때릴 때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좀 더 올려도 좋다는 거예요. 올려서 해라. 그러면 정말 자기가 생각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어떤 9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맨유에게 진짜 필요한 선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맨유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막 그러니까 맨유가 많이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이든 산초 얘기도 나오고 누구 얘기도 제클리시도 나오고 막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나 같으면 왜 복잡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선택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나 같으면 나는 일단 이 복잡한 퍼즐에서 그냥 해리케인 딱 박아놓고 시작해. 먼저 영입에 고민하지 마. 먼저 해리케인이 영입되면 딱 넣어놓고 나머지 조합은 그 다음에 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니가 지금 이 해리케인을 아주 강력하게 또 아주 좋은 선수다. 또 맨유에게 진짜 필요한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떨까요, 여러분들? 루니가 그때 뛰었을 때가 진짜 퍼거슨 감독 딱 있고 반 니스텔로이, 뭐 루니, 박지성, 여기 호날두, 루이사는 가끔씩 백업, 뭐 라이언 긱스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이었을 텐데 루니 말대로 해리케인을 일단 딱 중심에 박아놓고 나머지 조합을 환상적으로 짠다면 루니가 그리는 것처럼 뭔가 뭐도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루니의 픽은 해리케인입니다.